공수처가 윤 체포 그럴 일 절대 없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사실 공수처가 존재감이 없는 수사기관이죠. 그 전부터 계속 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면은 마치 우리 공직사회가 깨끗해질 것처럼 좌파에서 그렇게 계속 선동을 해왔죠.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때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다 이 패스트 트랙에 태워가지고 그때 정의당, 심상정의 정의당을 꼬드겨서 우리 이거 패스트 트랙에서 만들어서 해주면은 이제 사실상 검찰을 이 힘을 빼려고 해주면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이 해가지고 정의당에도 많은 의석이 가도록 해줄 테니 이거 같이 하자. 그래서 꼬드겼죠. 그건 나중에 배신했죠. 위성정당 막 만들어서 오히려 정의당이 더 어렵게 만들고 정의당은 배반당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만든 공수처가 역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국민 혈세만 축낸다. 공수처 무용론. 심지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5번 청구해서 5번 다 기각당했다. 수사력이 없는 거죠. 그런 공수처가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계속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체포한다. 체포 못합니다. 공수처가 체포 못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죠. 일단 크리스마스 날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했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안 갔습니다. 지금 안 가는 입장은 분명하죠. 뭐냐면은 헌재 심리도 지금 받아야 되고 헌재 심리가 급하고 이 수사는 수사가 이제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기도 하고 특검도 한다고 하고 그것도 있지만 가장 핵심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수사기관에 가서 지금 이재명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이 국헌을 문란시키고 그런 거 경고 차원이었다. 이렇게 이제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건 나중이고 지금은 헌재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있는 데서 생중계는 안 되지만은 나중에 녹화 중계가 되는 국민에게 설득을 하는 설명을 하는 그게 문제다 해서 그리고 또 변호사들도 지금 구성되지 않았고 해서 출석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어제 이 크리스마스에 출석을 하라고 해서 또 안 오니까 당장 또 29일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하라. 3일 후네요.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 이렇게 3차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29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하라. 출석 요구서를 통지를 했다. 공수처가 밝혔죠.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2번 소환 통보를 했고 공수처도 지금 2번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이제 여기에 전부 다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차 출석 통보 18일 그리고 어제 25일 2차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 측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사보다는 지금 탄핵 심판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26일 이후 그러니까 오늘 이후 입장을 내겠다. 그런데 아직은 이제 입장을 나오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또 3차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체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체포하겠다 이런 말을 막 흘리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1차 출석 요구에 불응을 하니까 당장 체포에 나서라 이렇게 막 정치적으로 구호삼아 외치고 있는데 그리고 어제 25일 날 오동훈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공수처 직원들이 나와서 대기를 하고 있었죠.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거 안 오는 거 뻔히 알면서 명분을 쌓는 겁니다. 나중에 어떤 체포를 시도하기 위한 그런 명분을 쌓는 거죠. 다른 수사에서는 의지도 없고 능력도 보이지 않던 공수처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건수를 올리기 위한 그런 상황으로도 지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를 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고위 정치인에 대한 소환, 출석 통보는 보통 3차례 정도 기본이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직무가 정지가 되기는 했지만은 현직 대통령인데 법적 지위가 있는데 대통령은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데
무슨 공수처가 그 체포를 하고 체포영장 뭐 법원에서 발부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체포를 하려고 하면은 경호처는 경호처법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충돌할 가능성도 있죠. 자, 그건 그렇고 근본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그때 검경 수사권 조정, 소위 말해서 검수완박 이것을 통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죄와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인데 이 내란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권을 그때 경찰로 넘겨버렸죠. 검찰도 내란죄 수사권은 없습니다. 경찰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검찰이 이 공수처를 넘겼냐 하면 공수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권 없고 직권남용 수사권만 있죠. 그런데 검찰은 이게 어차피 안 될 걸로 알고 이 검찰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게 잘 파악을 하니까는 파악을 해서 이게 안 될 걸로 알고 공수처를 넘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수처가 어차피 검찰로서도 하지 못할 뭐 체포나 수사하기 어려운 수사이기 때문에 공수처를 넘겨버렸다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과 공수처가 그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 경쟁을 벌일 때도 법조계에서는 아니 두 수사기관이 모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체포를 한다고 하느냐 이런 말이 나왔죠. 그래서 그때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을 명분으로 삼아서 소환을 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군을 출동시킨 것을 두 기관이 그러니까 공수처와 검찰이 가진 형법상의 직권남용죄 수사권에 근거해 조사할 수 있다 이 논리였는데 그런데 헌법 84조에 보면은 대통령의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죠. 뭐냐 하면은 현재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유일한 수사기관은 경찰뿐인데 그런데 이거를 경찰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함께 내란 혐의 수사를 전제로 하는 그때 공조본 공동조사본부를 만든 것 자체가 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두 가지 가지고 이제 그 수사를 하는데 직권남용죄를 하다가 보면은 내란죄까지도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환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환이 돼서 안 되면은 긴급 체포를 한다고 하는 건데 이 직권남용죄는 불소추 특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란죄가 불소추 특권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수사들 하고 뭐 기소를 하겠다고 하고 뭐 체포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직권남용죄는 불소추 특권이죠. 직권남용죄 가지고 기소도 못하고 체포도 못하는 것이죠. 직권남용죄. 그런데 본인들은 직권남용죄를 수사를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내란죄가 따라온다고 해서 이거를 체포 이야기를 하는데 법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직권남용죄를 가지고 이 직권남용죄가 주가 되는 것이죠. 수사를 하는 주가 되는 것이죠. 내란죄 수사권은 없으니까는 직권남용죄를 하면서 내란죄까지 끌어들이겠다는 건데 그걸 직권남용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체포를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를 하는 것이 이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불가능하다 그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